여러분, 2021년 2월 14일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연락까지 두절됐다고 찾아달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에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서 실종된 여성의 남동생을 조사하게 됩니다. 왜? 이 남동생이 실종된 누나 김 씨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물은 거예요. 누나가 언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갔어요? 누나가 2월 7일 날 나간 것 같아요. 2월 7일이요? 7일 맞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2월 7일이 아니라 2월 6일 새벽에 나갔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이에 경찰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왜 말을 바꿔요? 6일날 누나가 나간 거 맞아요? 그때 정확하게 봤어요? 사실 그게 누나가 평소에 외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외박한 사실을 부모님한테 감춰주려고 2월 7일날 나갔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누나 2월 6일 새벽에 나갔어요. 누나를 감싸주려고 그런 거다. 누나의 실종 조사가 있은 지 며칠 뒤 이 남동생은 형사님 저희 누나한테 문자 왔어요.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의 카톡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 나 서울에 있어. 남자친구랑 여행 왔어. 나는 잘 있어. 찾으면 숨어버릴 거야. 누나가 남자친구와 집을 나가서 잘 지내고 있다고 문자가 왔다. 누나 실종 아니다. 이에 경찰은 뭐야 그냥 남자친구랑 집 나갔구만. 그래서 이 김씨 여성의 실종 신고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2021년 4월 21일 오후 2시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성모도라는 곳에 있는 한 농수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2달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30대 김씨 여성이야.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었던 잘 있다던 이 누나 김씨가 사망한 채 농수로에서 발견된 거죠. 당시 시신은 1.5m 깊이의 농수로 가장자리 쪽에서 상하이 검은색 옷을 입고 신발은 신지 않은 맨발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 등 유류품 발견되지 않았어요. 부검 결과 이 김씨 여성은 무려 25번이나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사망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 경찰은 바로 이 김씨의 핸드폰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한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사망한 김씨 여성의 남동생. 경찰에게 누나한테 연락 왔다고, 누나 살아있다고 실종신고까지 취하하게 만들었던 그 남동생. 경찰은 바로 29일 오후 4시 40분쯤 피해자 김씨 여성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경북 안동에서 남동생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이 남동생은 내가 누나를 죽였다고 범행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부검을 딱 해보니까 이 누나의 사망 시기가 12월 달인 거예요.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무려 2달 전에, 남동생이 잡히기 4달 전에 이 사고가 벌어졌던 겁니다. 사고가 아니죠. 사건이죠. 이 남동생은 내가 회사를 마치고 새벽 한두 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누나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짜증나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부엌 흉기로 죽였습니다. 그 후에 시신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10일 동안 그냥 아파트 옥상에 뒀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두기에는 냄새도 나고 걸릴 것 같아가지고 12월 말에 시신을 가방에 담은 뒤 렌트카를 이용해서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요, 제일 처음에 이 남동생을 조사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남동생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 말을 경찰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 남동생이 그랬을 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누나가 외박이 원래 잦았다고 하니까. 아파트 CCTV 안 본 거예요, 아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CCTV라도 확인했었다면, 아파트 그 CCTV라도 확인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시신도 발견되고 남동생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죠. 이 남동생은 누나를 살해한 후에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인천 남동공단의 한 업체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도 했어요. 거기다가 완전 범죄를 노리고 자기 누나의 핸드폰에 유심칩을 꺼내가지고 자기 공폰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폰을 2개 가지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던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누나와의 카톡, 이거 자기가 자기한테 보낸 거예요. 누나 유심칩이 들어있는 폰을 자기가 딱 들고, 그리고 자기의 원래 핸드폰도 딱 들고 조작을 한 거죠. 누나가 안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종 신고가 취하됐고 누나의 발견이 더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이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 남동생이 체포되기 전까지 이제 그 사이에 수사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누나의 시신이 먼저 발견됐을 때 언론사에서는 이 시신이 발견됐다고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본 남동생은요, 해당 언론사에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나 그 시신 유가족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거 쓰신 거예요?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 보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면 저 법적으로 고소할 거예요. 라고 보낸 거예요. 기사 내리게 하려고, 자기 걸릴까봐. 정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걸까요? 이 남동생은요, 자신이 잡히기 전 자기가 25번이나 찔러 죽인 누나의 장례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누구보다 슬퍼하면서 누나의 영정 사진까지 들었어요. 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나인데,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25번이나 찌르고 이토록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 살해의 이유가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 한다고.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이 말에 화가 나서 이토록 잔혹하게 가족을 죽였다. 이 남동생 사이코패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해요.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형시켜달라고. 이 청원의 마지막 글에는 4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진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누나를 살해한 비정한 남동생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